시청자 여러분, 한국은 중국만큼 형편없지는 않다. 피지컬은 뛰어나지만 경기장에서 기민한 기술이나 시야를 보여주는 선수가 부족하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일본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에 실린 기사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비판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저는 단언컨대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축구를 향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뼈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어째서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더 이상 우리를 라이벌로 여기지 않게 되었는가?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지난 동아시안컵에서 일본에게 당했던 0대1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저 경기 하나 졌다고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패배는 단지 빌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가 내놓은 이 기사, 저는 이 기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동아시아라는 우물과의 작별 선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꺾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의 승리 자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이 대회가 우리 일본 축구의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를 동등한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축구는 그들의 원대한 세계 정복의 길 위에서 그저 거쳐가야 할, 아니 치워버려야 할 하나의 걸림돌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의 분석을 하나하나 아주 무자비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주장 중 가장 날카로우면서도 가장 오만한 부분을 보시죠. 바로 승리가 더 치들 때라는 생각입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우승은 일본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 뒤에 숨겨진 그들의 경악스러운 자신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이겼다고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이긴 나머지 그 승리에 취해 자만에 빠질까봐, 스스로의 실력을 착각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우리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며 그들의 성장이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우승컵 따위는 자신들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덫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의사가 힘없는 환자들을 내려다보며 진단서를 써내려가듯 주변국들을 하나씩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홍콩, 모든 면에서 수준 이하였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투입니다. 다음은 중국, 피지컬은 좋지만 머리를 쓰지 못한다. 킥과 컨트롤 같은 기본기부터 문제가 있으며 쿵푸 축구라고 조롱당하던 위험한 반칙이 줄어든 게 유일한 발전이라는 그야말로 신랄한 비아냥을 던집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칼날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했습니다. 피지컬은 우세할지 몰라도 영리한 플레이나 번뜩이는 시야를 가진 선수는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패스조차 어이없게 실수하고 골문 앞으로만 가면 비술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결국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방식은 최전방에 키 큰 선수를 세워놓고 공을 띄우는 소위 뻥축구뿐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아시아의 왕좌에서 완벽하게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저 힘만 조금 더 센 중국일 뿐이다. 머리가 아닌 힘으로만 축구하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모든 것에 관통하는 한 가지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기술, 전술에 대한 이야기들, 어쩌면 이건 다 겉핥기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그 알맹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숙명의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중에 우리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진짜 승부처는 더 이상 한일전이 열리는 아시아 무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저 멀리 유럽을 향하고 있고 세계 축구의 정점인 월드컵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동아시아라는 비좁은 우물을 졸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인 우리를 저만치 뒤에 남겨둔 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그림자만 봐도 이를 갈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관심 밖으로, 그들의 경쟁 상대로조차 여겨지지 않는 존재로 밀려나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월인의 심 물론 화가 납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분노가 모두 지나가고 나면 우리면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 정말로 피지컬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촘촘하게 조직된 상대 수비벽 앞에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공만 돌리다 끝난 경기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우리의 마지막 패스는 얼마나 섬세했으며 마지막 슈팅은 또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회 앞에서 우리는 무뎠고 투박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그 말들은 비록 듣기에는 역하고 모욕적이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가장 아픈 약점을 정면으로 비추는 날카로운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울을 깨버릴 것이 아니라 똑바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되복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선수 한두 명에게 있지 않습니다. 감독 한 사람의 전술 실패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그 자체에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시아의 맹주다,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이 위험하고도 아니란 자만심,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이 기사는 더 이상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 던지는 냉혹하고도 직설적인 도전장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얼굴에 대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뼈를 깎는 발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물까지 다 말라버린 그 작은 웅덩이 안에서 왕노릇이나 하며 영원히 만족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각의 뿌리부터, 이 안일한 태도부터 완전히 갈아엎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패배, 오늘의 이 치욕은 앞으로도 반드시, 그리고 더욱 처참한 모습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이 작별 선언은 우리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딱이 얻어 같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고통스러운 딱일지도 모릅니다. 이 충격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축구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확히 어디쯤 서 있는지 아주 겸허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유소년 시스템부터 전술적 사고방식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패배와 치욕은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쓰라린 배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돋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더 강해질 것을, 더 독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기사를 쓴 일본에게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잠을 깨워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의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풋볼파이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